하정환입니다. 지금 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법정 구속, 형수 5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수홍 씨 형의 그 형 부부의 재판에 대해서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심 때는 박수홍 씨의 형이 징역 2년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형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징역 3년 6개월이 된 거예요. 이 죄명은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보다 거의 형량이 2배 가까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2년에서 3년 6개월로. 그리고 지난 1심 때는 징역 2년 선고가 나오긴 나왔었지만 구속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2심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구속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서 구속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까지 한 겁니다. 법정 구속. 그러니까 재판 끝나자마자 바로 구속으로 이어진 거죠. 박수홍 씨 형 입장에선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심 때 구속이 안 됐었는데 이번 2심 때 재판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바로 구속됐으니까 아마 본인은 깜짝 놀랐겠죠. 어쨌든 그렇게 박수홍 씨 형에 대해서 형량이 늘어났고 구속도 됐고 그러면서 동시에 박수홍 씨 형의 부인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형수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1심에서는 박수홍 씨의 형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었으나 이번에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 6개월이 나오긴 나왔지만 감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집행형이 2년 동안 유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형수는 감옥에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유죄가 나왔으니까 전과자가 된 거죠. 이게 확정이 된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형수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은 형량이 대폭 늘어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이 됐고 본인은 또 유죄가 나왔고 이러니까 박수홍 씨의 형수가 법정을 빠져나온 후에 오열했다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꿈이라고 말해달라. 이건 잘못됐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오열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자기들이 박수홍 씨한테 가했던 그 가해 행위, 박수홍 씨가 입었던 그 피해, 박수홍 씨뿐만이 아니라 박수홍 씨의 부인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박수홍 씨 형의 경제 범죄로 인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박수홍 씨 형의 부인, 박수홍 씨 형수의 지인인가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박수홍 씨하고 박수홍 씨 부인이 진짜 엄청난 여론의 질타를 받았었죠. 박수홍 씨는 피해자일 뿐인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악플이 박수홍 씨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박수홍 씨를 옹호하니까 저한테도 막 악플이 쏟아졌었는데 그렇게 막 생사람을 잡았던 그런 사건인데 박수홍 씨의 형수는 박수홍 씨에 대해서 무슨 미안하다 사죄했다 그랬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오열하면서 이게 애통해한 건지 억울해한 건지 이건 말이 안 된다. 꿈이라고 말해달라.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억울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지만 재판부는 박수홍 씨 형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오랫동안 불러일으키는 등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박수홍 씨의 형이 뭔가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런 식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했어야 뭔가 재판부도 선처를 하고 그랬을 텐데 이 박 씨가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형이 그동안 줄곧 자기는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그런 점도 양형 요소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후의 변론에서 박수홍 씨의 형이 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고 또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로 매일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을 볼 때마다 또 공황장애가 생긴 어린 딸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프다라고 하면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여기서 보면 부모님 얘기도 하고 있고 자신의 딸 얘기도 하고 있는데 박수홍 씨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봤을 때 박수홍 씨 얘기를 했으면 아마 보도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박수홍 씨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박수홍 씨의 형이 진짜 언급해야 될 대상은 박수홍 씨인데 박수홍 씨한테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없거나 미진했기 때문에 선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형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둘 다 형량 늘어난 이유는, 그러니까 박수홍 씨 형하고 형수가 둘 다, 형은 형량이 늘어났고 형수는 무죄였다가 유죄로 바뀌었죠.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실질적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그러니까 박수홍 씨한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 가족회사로 내부 감시체계의 취약성, 형제관계인 고소인의 신뢰를 악용해 주식회사 제도를 형해화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믿었는데, 믿고 다 맡기고 막 감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랬는데 그러한 신뢰를 악용해서 박수홍 씨한테 가해를 했다는 거죠. 조세 포탈, 횡령 등 전문가 도움을 받고 장부를 조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도 재판부가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나 죄질 분량 그런 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박수홍 씨 형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박수홍 씨한테, 그 고소인에게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진지한 노력 없이 외면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박수홍 씨가 처음에 형한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산을 그냥 7대3으로 나누자.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매니지먼트 계약했을 때 그때 7대3으로 나누기로 했었으니까 형이 횡령을 했어도 박수홍 씨가 그 잘못을 묻지 않고 7대3인가 8대인가 어쨌든 처음에 계약한 그 비율대로 그렇게 지금 형성된 총 재산을 나누고, 그러면 박수홍 씨가 더 이상 형의 잘못을 묻지 않겠다. 그런 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 측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그 호응하려는 노력, 그런 게 없었는데 그걸 아마 재판부가 지적한 것 같습니다. 처음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진지한 노력 없이 외면했다. 그러니까 죄질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박수홍 씨한테, 고소인한테는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한테 지금 돈을 한 푼도 이 형 측에서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나왔겠죠. 돈을 줘야 되는데 박수홍 씨가 평생 동안 번 돈의 대부분이 지금 박수홍 씨 형한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수홍 씨 형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자백 진술하긴 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건지 의심된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박수홍 씨의 형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박수홍을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습니다. 박수홍 씨 돈도 뺏고 박수홍 씨의 이미지도 손상시키고 그렇게 태도가 불량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박수홍 씨의 형, 형수 둘 다 유죄가 나왔지만, 그리고 또 형량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수홍 씨의 피해가 지금 보상되는 건 아니잖아요. 박수홍 씨의 피해는 여전히 있는 것이고 다만 형하고 형수가 처벌만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벌은 받게 됐는데 박수홍 씨는 여전히 피해자로 남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형하고 형수가 유죄가 나면서 피해 금액의 일부는 아마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전체 다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박수홍 씨한테는 여전히 피해와 상처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수홍 씨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새 가족을 꾸려서 단란하게 새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